인생의 이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만나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니까 거리만 좀 두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예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감수하려 하면 인생이 남노하고 괴롭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무조건 참거나 받아들여라. 만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인연은 적절히 손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뒤늦게 발견된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빠르게 잘라내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입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고 맺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만듭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연은 아름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아름답고 감사한 인연들만 안고 가셔야 됩니다.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팔자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잡고 계시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방에 절대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유형의 사람은 오랜 친구라도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생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나의 귀한 시간과 감정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내가 베풀 수 있어도 계속되면 온갖 정이 떨어지고 결국엔 질려버리고 맙니다. 상대가 좋은 차 탄다고 돈 제일 많이 번다고 이유를 대며 계속 얻어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이 자기 덕분인 양 주인 행세하는 그 거지근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권리도 아닌데 권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받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나중에 안 주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딱 이런 사람들 상대로 맞는 말입니다.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친구의 양보만 원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처럼 당연하게 얻어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룬 성공은 함부로 폄하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 중 적지 않은 수는 내가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얻어먹을 대상 하나가 줄었다는 식입니다. 다만 내가 사면 상대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먹기만 하려는 친구와 형편에 맞게 사려는 친구는 눈에 보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 친구는 돈 걱정 말고 몸만 오라고도 합니다. 그 마음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는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옹졸함과 이기적인 면이 관계를 해칩니다. 친구를 이용만 한다는 생각에 만남이 짜증스럽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쓰는 돈은 헛돈 쓰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얻어먹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 주머니만 가벼워지고 내게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얘기, 힘든 얘기,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매번 들어주다 지쳐 해결 방안을 찾아주면 온갖 핑계를 대며
안 돼, 못해를 시전합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이건 이래서 못한다, 그건 저래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들만 늘어놓습니다. 어떻게든 부정적인 흠만 후벼 파는 사람입니다. 즉, 나를 소모해서 자신을 충전시키는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입니다. 곁에 두게 되면 제일 위험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서로 전염됩니다. 이 과정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현상에 대한 객관화가 잘 안 돼서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즉, 호랑이 입에 여러분의 머리를 넣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의 에너지를 뺏고 건설적인 생각을 차단시키는 아주 위험한 존재인데요. 나의 꿈도 내 목표도 모두 차단시킬 사람입니다. 특히 내가 힘들거나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더더욱 영향을 받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1순위로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에는 생각이 담겨져 있고 생각은 그 무엇보다 크고 강력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무심코 들었던 그 부정적 씨앗이 나중에는 자신을 집어삼킬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일인데 부정적인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쁜 상황만을 맞이하고 싶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부정적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과감히 손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뒷담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예 뒷담화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속상했던 일이나 감정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은 감정 정화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손절해야 될 사람은 틈만 나면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뒷담화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일시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느낌을 즐깁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뒷담화로 해소하려는 것이죠. 또 듣는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넌 내 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상대가 자주 뒷담화를 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바로 머릿속에서 경고 신호를 올리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부풀려서 사실인 양 여기저기 퍼나르고 남의 치부나 약점까지도 전혀 경각심 없이 나불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렵게 꺼낸 내 비밀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뒷담화 잘하는 친구가 있는 모임에 가보면 자신들의 이야기는 없고 남의 이야기로 시작해 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허무함만 들고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이처럼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상대방의 단점만을 콕콕 집어내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내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볼 때 애초에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부터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둬서 좋을 것이 하등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절은 빠를수록 좋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에너지 낭비입니다.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을 손절하는 것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챙기는 일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뱀같이 교활하고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히 종치고 파탄납니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애초부터 타인을 조종하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자들인데요. 가스라이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너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너 요즘 예민하다. 가스라이터들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과장으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합니다. 자기의 손바닥 위에 놓고 조종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뱀처럼 교활한 속내를 지니고 있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욕심과 이웃만을 채우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는데요. 이런 악질인 가스라이터에게 휘둘리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변하거나 의지가 사라집니다. 이럴수록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알아보시고 단칼에 잘라내셔야 합니다. 5번째는 자기는 급이 다르다는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의 경우 나이 들수록 사는 형편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사회적 위치나 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이런 차이는 확실히 체감됩니다. 어릴 적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사실 너무 차이가 나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 대화가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잘 사는 것에 대해 친구가 불편해할까봐, 혹시나 자신이 티낼까봐 조심합니다. 반면 본인의 형편이 더 낫다고 친구를 깔보고 급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참 즐겁게 대화하다가 이것 봐라라는 듯 친구의 행동을 어처구니 없다며 쳐다봅니다. 직장이었다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직장에서의 직급을 친구 사이에서도 적용하나 봅니다. 친구를 마치 부하로 생각하는 듯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한 건 그동안 몰랐지만 급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자기 아래급으로 여겨왔던 것처럼 한 계급 아래로 보는 말투, 난 너와 급이 다르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감히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한 친구 관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쳐다보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손절이 시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날수록 스트레스만 받고 후회만 하게 됩니다. 6번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유형인 사람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옹졸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죠. 진정 성숙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적용합니다. 자기 자신은 엄격하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하는 실수는 티끌만큼도 용납을 못하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참으로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겠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자기를 향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라통이 치밀거나 속에 천불이 납니다.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꾹꾹 참으며 배려심 있게 행동하지만 결국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매우 피곤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조용히 손절을 하고 멀어지는 것이 내 심신안정에 이로운 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만남인지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헤어져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다면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울적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잘못된 만남으로, 이런 만남은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는 찝찝함을 남기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드립니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할 바에는 친구를 잃는 쪽을 택하셔야 됩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의 의미를 깨닫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때 만남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느낌이 싸하거나 거북하다면 일단 만남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위험을 몰고 올지도 모릅니다. 만날수록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기가 빠진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느낌은 찜찜한데 억지로 만나고 나면 역시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책 적정한 삶의 저자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가 한 강연에서 제안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찜찜한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약속을 잡고 약속일이 다가올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예 번호를 뜨지 않게 하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라도 되면 전화기를 바꾸다가 연락처를 모두 날려버렸다고 하면 됩니다. 이때 절대 구구절절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내 마음도 부담스럽고 상대방에게도 들키게 됩니다. 가볍고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길게 설명하는 태도는 재발절인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과 애써 만남을 유지하면서 내 소중한 수명을 깎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말씀드린 손절해야 되는 사람 유형 7가지는 친구를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용됩니다. 어릴 때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손절을 하면 세상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나와 잘 맞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맞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는 것이 내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되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으므로 고쳐 쓰기보다는 인연을 바꾸어 쓰는 것이 옳습니다. 즉 덩굴손 나무는 가까이 두면 감고 올라가 해롭게 함으로 싹을 잘라버려야 함과 같죠. 물론 상대방이 한두 번 잘못했다고 가차없이 손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친구니까 그동안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많이 만나보고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놓을 땐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미련은 시절에 달린 것이며 언제 떠나느냐의 분기점이 다를 뿐입니다. 다스림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분별하는 것이 통찰력이죠. 오늘의 영상이 인간관계에 있어 통찰력을 기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